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안녕하세요. 대형 팬더 정크입니다. 이 세 동그라미를 보면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무인도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미키마우스를 그려봐라. 디즈니가 널 잡으러 올 것이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디즈니가 저작권에 민감한 이유는 초창기 월트 디즈니가 펠릭스 더 캣이라는 세계 최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따라잡기 위해 1927년에 만든 오스왈드 더 레빗이라는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제작 후 계약의 문제로 저작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캐릭터의 저작권은 무려 2006년에 가서야 디즈니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렇게 창작자가 본인임에도 몇 개의 서류와 계약상의 문제로 여러분의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대형 팬더 팀과 곽지훈 변리사님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창작자가 이 작품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회 때 선보였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애니메이션화 됐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 리더인 고담과 네, 소상공인 고담입니다. 개인 사업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곽지훈 변리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해안의 곽지훈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곽지훈 변리사님께서는 네네. 방송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유튜브 좀 몇 번 촬영은 해본 적은 있어요. 사실 제가 되게 핫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네. 법 관련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분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요. 근데 변리사가 더 많이 벌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터치하지 않는 걸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채널에 네네. 되게 생뚱맞게 출연하게 되셨는데 아닙니다. 네. 유튜브 채널은 그러면 뭘 즐겨보세요? 유튜브 채널은 저는 뭐 이제 뭐 다양한 걸 보는데요. 뭐 지금은 대형 팬더를 거짓말하지 마요. 정석적인 저 핸드폰으로 구독했는지 확인해도 되나요? 옆에 고담님. 네. 사실 대형 팬더에는 깔짝깔짝 출연했어요? 고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서 너무 좋고요. 다음 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넘네요, 바로. 사실 다음 주엔 촬영이 없거든요. 네. 질문하는 사람으로 왔잖아요. 네. 가장 궁금한 부분 첫 질문만 먼저 시작해 볼까요?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또 이제 앞서가는 사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네. 네, 요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한번 들고 나봤는데 뒤에 크게 나갈 거니까요. 네. 현대과학기술을 그렇죠, 좀. 그렇죠.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이제 캐릭터 관련된 뭐 캐릭터를 만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캐릭터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근데 캐릭터를 먼저 창작을 하시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먼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뭐 신청 같은 건 안 했는데 바로 네, 저작권은 그 만드신 분한테 원칙적으로 생기는 권리예요. 근데 내 권리를 주장을 한다거나 남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는 게 좀 좋거든요. 저작권위원회라는 곳에 가셔서 저작권 캐릭터 자체 이 캐릭터들을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태어나면은 아들인 것처럼 그런 건가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게 출생신고 하시잖아요. 태어나도 네, 아드님이시지만 출생신고를 하면 더 좋은. 그러면 이 캐릭터를 보호하는 법? 네. 권리? 네. 이런 것도 어쨌든 그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형 팬더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고단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통칭을 할 수가 있어요. 지식재산권. 네, 지식에 대한 네. 재산권. 그러면 이 지식재산권 안에 뭐 몇 가지 더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좀 세분화로 말씀드리면은 지식재산권 안에 크게 저작권하고 산업재산권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작권은 저희가 조금 알겠는데 산업재산권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산업이잖아요. 산업이니까 뭔가 경제, 산업하고 관련된 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산업재산권은 특허, 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 크게 이제 네 가지 권리를 말을 하는데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에서 상표권 하나만 지금 남았고 앞에 몇 개, 두 개 더 해주세요. 실용 음악학원 뭐 이런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랑 실용신화는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표는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브랜드, 로고에 대한 거고, 디자인은 이제 막 이쁜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만든 기술 어떻게 보면 손재주, 네네. 요거에 대한 권리도 있고, 이거를 이제 이름 붙였을 때 그 이름에 맞아요. 대한 권리도 있는 거고, 네. 요걸 또 이제 남한테 돈 받고 팔았을 때 그거에 대한 권리도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만든다 네.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지적 재산권이 되고 그다음에 뭐가 저희 권리로 인정받는지. 지금 보시면 캐릭터 지금 이쁘게 재밌게 만드셨잖아요.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은 발생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상표권, 디자인권 먼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표권이라고 하면 저희 만약에 뭐 캐릭터 가지고 인형을 만들 수도 있고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캐릭터를 보시는 분들이 다들 아, 이거는 대형 팬더 캐릭터구나, 대형 팬더에서 만든 거다 라고 알 수 있게끔 하는 로고 하는 게 상표권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캐릭터마다 예를 들어서 인형을 만들 수도 있고 뭐 피규어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피규어 자체에 대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권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뭐 인형이 만약에 뭐 진짜 재미나게 움직인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기술적으로 막 뭐 레이저도 쏘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한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특허 같은 걸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특허라는 건 되게 무슨 발명, 맞아요. 막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캐릭터도 특허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알고 계신 것처럼 발명이에요. 기술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뭐 조작을 한다라든지, 뭐 인공지능이 섞여서 대형 팬더님처럼 똑같이 뭐 로봇처럼 말한다든지, 아우 징그럽네요. 이런 기술에 대한 것도 충분히 특허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만약에 애니메이션 했을 때 네네. 이 애니메이션에 뭐 특별히 저희만의 뭔가 기술이나 뭐 연출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면 그런 것도 특허로 받을 수 있는. 그거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3D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풀 3D 영화 그 촬영 기법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간 뭐 영상 처리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특허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마 특허도 이미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네네. 2D 관련된 그 텍스처 네네. 이걸 입히는 기술이 특허를 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근데 영상이 되게 뭔가 2D이면서도 3D 같기도 하고 그 경계를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기술에 대한 거는 이미 다 특허권을 다 출원을 하시거나 특허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계약 없이 저희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든 캐릭터거든요. 갑자기 저희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잘 됐으면. 그런 관계 되게 많으세요. 그런 케이스들 많으신데, 그럼 저희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자체는 이미 캐릭터를 창작하신 그 친구분께서 아마 가지고 있는 거고 이미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특허, 뭐 상표,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임자인 게 원칙적으로 그래요. 아 그러면 저작권자한테 동의 없이 저희가 빨리 성표를 당연히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구제 법안도 다 마련되어 있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먼저 낸 사람이 임자고, 그게 뭐 베꼈네, 훔쳐왔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먼저 이제 상표나 디자인, 특허 이런 쪽에 대해서 출원하고 등록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친구분께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이 캐릭터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 그때 진짜 조금 배 아파하실 수도 있고, 뭔가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 합당한 뭔가 대가가 없다고 하면 그러실 수 있어서 조율을 미리 하시는 게. 그럼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클 일이 없잖아요. 당신의 캐릭터가. 이미 큰데요? 그죠? 네네네. 그림은 친구가 그렸어요? 색채는 제가 그렸어요? 그럼 저한테도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공동 저작물 등록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공동 저작물로. 특허 상표 디자인도 다 같이 공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 뭐 다양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뿔 하나 그려주고서 이게. 네, 뿔 하나 그려줘라고 말만 해도 공동 상표권자, 공동 디자인권자가 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뿔 하나 그리기 전에 녹음을 해둬야겠다. 너가 동의해서 내가 뿔을 그린 거야? 처음에는 웃으시면서 뭐 친분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갔을 때 진짜 피튀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좀 합의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더라도 미리 하시면, 네, 1인 유튜버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좀 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 요즘에 유튜브가 좀 발전하면서 그 썸네일을 그려주는 분들도 따로 이제 고용을 하시고, 자기 캐릭터나 이런 거를 이제 팬분들한테 많이 팬아트로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팬아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를 대상화로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린분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상품화할 때는 다 그런 거를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쵸, 조율을 하는 게 좋고요. 어쨌든 근데 대형 팬더님 캐릭터이기 때문에 초상권 이슈도 또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가면 너무 어렵고 일단 캐릭터 자체가 뭐 대형 팬더님 캐릭터가 딱 이쁘게 나오고 그게 이제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나중에 그게 뭐 굿즈, 인형 피규어도 가고 뭐 핸드폰 케이스도 가고 이럴 때 맨 처음 그려주신 팬분께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생겼으면 다행이지만 그 전에 어떤 상표권, 디자인권, 뭐 저작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권리 관계를 조율하신 다음에 등록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팬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팬이니까 그거에 있어서 태클을 걸지 않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희가 이거 등록을 안 했을 때 이걸 피규어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받으려면은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으로는 이제 어쨌든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상표라든지 그리고 피규어 자체에 대한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도 등록이 가능하시거든요. 피규어에 대한 디자인을 받아 놓으시면 함부로 제3자가 몰래 저희 대형 팬더 캐릭터를 뭐 모방을 해서 뭔가 캐릭터를 만들어 판다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으신 거죠.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더 많나요? 뭐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캐릭터의 디테일한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원칙적으로 뭐 상표나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유사 범위까지 권리가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기본 캐릭터 나와 계시잖아요. 그 기본 캐릭터만으로 상표 등록을 받아놔도 그 캐릭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손을 들고 있는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변형한 모양까지도 권리가 유사 범위이기 때문에 권리 보호를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팔이 하나가 더 생기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차이가 되는데 뭐 팔이 하나 더 생기고 뭐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팔이 하나 더 생겨서 상품으로 나와버리면은 저희는 권리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유사하다고 뭐 저희 얼굴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전체적인 모양이 팔이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비슷하면 저희 권리의 침해를 물어볼 여지는 있죠. 기본적인 형태가 완벽하게 등록이 되면은 일단 그거에 유사한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태군요. 맞습니다.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변형을 다 등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통 이게 막 차렷 자세 한 캐릭터들로 많이 출원 등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지식재산권이랑 이제 산업재산권, 저작권 이제 권리를 정당하게 저희가 획득을 하게 되면은 뭐 이득이 있는 건가요?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이제 지식재산권 모두 이게 독점 배타적 권리라고 해요. 이게 법률적 용어인데 독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만 쓸 수 있다. 배타적 권리는 너는 못 써, 남은 못 써. 엄청나게 강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받은 어떤 상표나 뭐 디자인권, 저작권에 대해서 누가 몰래 쓴다, 무단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쓰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쓰지 마 한데 그 사람도 나 쓰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돈 관계로 네 라이센스를 준다거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죠. 원피스를 패러디한 와피스가 있었거든요. 루피를 짱피라고 바꾸고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바꿔서 냈었는데 절대 표절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시다가 결국에는 그게 사라졌거든요. 뭐 고담님이나 대형 팬더님들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게 그런 판단이 거의 법으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가 해외 진출을 할 때는 이 해외마다 다 다르잖아요. 캐릭터 상표권이 이 권리를 받을 수가 있는지 해외에서도 이게 상표권 같은 경우,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다 나라마다 권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만 받았다고 해서 뭐 미국에서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희가 받은 게 비슷하게 누가 미국에서 먼저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분쟁이나 뭐 일이 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혼자서 이제 좀 해결하시기보다는 뭐 지식재산보호원이나 아니면 주변 변리사 통해서 뭐 정부 지원 사업 통해 그런 것들을 대행할 수 있는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 캐릭터를 만들 때부터 원래 해외를 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해외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 이제 뭐 기획해서 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어떤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과 함께 해외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거 애니메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그 굿즈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권리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애니메이션 자체는 이제 저작물이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많이 아시다시피 뭐
피규어라든지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캐릭터 상품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표랑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서 권리 보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계속 들어봤을 때 굉장히 먼 얘기 같아요. 저 같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참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란 그 기관에서 저희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뭐 1인 뭐 사업자분들, 중소기업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저작권뿐만 아니라 뭐 상표, 디자인권, 특허권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시고 비용적인 측면까지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은 진짜 뭐 저희 캐릭터 만든 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상표, 뭐 디자인, 저작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빨리 해야 돼요, 우리 친구. 어떡하지? 토요일에 일찍 닫는거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에는 아마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가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빨리 끝내줘요! 저희한테 유익한 시간이었고 많은 분들도 모르고 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캐릭터 사업을 앞으로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걸 아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송 한번 해왔는데 소감 한마디 하시면. 일단 제가 대형 팬더님 고단미하고 같이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아유 저희가 영광이죠. 저희 뭘로 쓰나요, 오늘? 알고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캐릭터 관련된 창작 활동, 사업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다들 이제 본인의 머릿속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진짜 변리사들 뭐 인터넷 치면 많이 나와요. 한번 전화하셔서라도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절하게 뭐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한 번씩 겪으시면 더 앞으로 뭐 하시는 일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담은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얘기 들어봤는데 네. 어때요? 사업자로서? 사업자로서 일단은 여러 가지 그림을 빨리 그려서 빨리 상표를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고 빨리 진짜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누군가 또 악의적인 목적으로 좀 도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말을 많이 쓰십니다.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아 이거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건데, 맞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뭐라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 SNS에 사진을 올리세요. 또 SNS 무작정 또 올리시면은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말씀하신 대로 SNS에 올리지 마시고 바로 등록하세요.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방송 진행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DBC